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출혈과 생리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설명드리고 몇 가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드립니다. 먼저 생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소녀의 생리, 이것은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점막상피가 탈락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월경 출혈은 평균적으로 28, 30일마다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보여드렸던 자궁입니다. 여기가 자궁의 공간이고 이 자궁의 공간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막은 28, 30일마다 한 번씩 탈락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발생합니다. 즉 탈락된 점막, 조직입니다. 부분적으로 역과된 혈액과 결합하여 생리의 형태로 배출됩니다. 며칠 동안 배출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생리는 생리가 아니라 출혈입니다. 출혈은 작을 수도, 중간일 수도, 클 수도,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생리와 출혈의 차이점은 생리는 생리라는 것입니다. 응고되지 않으며 출혈에는 응고가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물론 다양한 크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를 들어 제가 이미 언급한 근종이나 때때로 자궁 자체와 관련된 어떤 암과 같은 질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궁 근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보통 생리는 며칠 동안 5에서 6일 정도 동안 약 10ml 양을 차지합니다. 그게 많은가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많지 않습니다. 종종 만약 하루 동안 생리가 갑자기 심해지고 2배로 늘어난다면 갑자기 세상에 내가 출혈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80ml의 생리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한 생리. 기준입니다. 즉, 이 혈액을 5, 6일로 나누면 풍부한 생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극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왼쪽의 경우에는 한 주기에 10ml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용량에서는 80ml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환자의 체중입니다. 물론 48, 50kg의 체중을 가진 환자에게는 이러한 양이 괜찮습니다. 100kg 이상을 나가는 환자에게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kg 이상을 나가는 환자의 경우 혈액량이 거의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언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월경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 이제 출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80ml 이상으로 시작되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월경 출혈에 대해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시간, 발생 빈도, 추가적인 증상, 발열, 상태, 쇠약 등을 고려하여 출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에는 400ml가 들어있습니다. 출혈이나 월경에 해당하는 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가요? 400이나 그 이하, 이 정도는 이론적으로 한 달 동안 최대, 아니면 조금 더 적게 이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400ml일까요? 문헌에서 이 출혈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실의 경우는 예외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흥미로운 사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간단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혈액을 채취하는데 헌혈자들은 약 6, 8주 동안 400, 450ml의 전혈을 채취합니다. 즉 성인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4부 50ml, 즉 사실상 이 용량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출혈로 계산한다면 상한선을 갖게 됩니다. 출혈에 관한 한, 우리 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걱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암이 발생했을 때 출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물론 최대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여성분들 각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분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기당 80ml에서 10ml로 몇 주 동안의 출혈 상한선까지. 만약 더 많이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긴급하게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잠재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출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시 평균 혈액 손실 만약 300, 500이라고 한다면 즉 모든 액체가 합쳐져 약 500ml의 부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출산 중 정상적인 혈액 손실입니다. 이 손실이 1000ml를 초과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00 이상 이미 환자는 매우 약해져서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 중에 2리터 이상의 혈액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절대적으로 경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이는 물론 여러분의 임무가 아니라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의 임무입니다. 또는 조산사가 출혈을 통제해야 할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장기간에 걸친 출혈에 대해 이야기했음을 기억하세요. 출산의 경우에는 몇 시간 몇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작은 역사적 흥미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도 전쟁 전, 제2차 세계대전 전, 현재의 전쟁이 아닌 르부프에서 의사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피를 빼는 치료를 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주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냥 환자가 오면 그냥 피를 뺐습니다. 200, 400, 500ml 정도의 피를 뺐는데 이는 오늘날 기증하는 피의 양과 같습니다. 그 피는 물론 어떤 공용 용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은 시절에 그 피를 10리터짜리 양동이의 피를 나르셔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돌본 후에 그 피를 화장실에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흥미로운 사실과 치료법, 피를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하자.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